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우했다고 하네요.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통령이 많이 하신다. 대통령. 멀리서 왔네. 무려 12년 만에 조우한 거라고 하는데 2007년 기억나시죠? 네, 대선. 그 당시에 경선이 참 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고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이벌이었어요. 그래서 그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당대표를 했고 예. 또 2004년도 그때 노무현 탄핵 총선 때 본인이 전체 이 전국을 그때 아마 손에 붕대 간지 감아가면서 아마 다 이 당을 살려놨기 때문에 본인 2007년도 대선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이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때 이명박 아마 후보에게 그때 밀리게 되면서 굉장히 아마 그때 정치적으로 아마 그때 조금 뭐 이 승복은 하긴 했지만 예. 본인이 아마 그때 이제 본인이 도와준 사람들이 언제든지 본인에게 등을 돌릴 수 있구나, 배신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외 아니었나요? 그때 그렇죠. 서울시장 왜냐하면 끝나고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예. 원외였기 때문에 그냥 별게 아니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면 본인이 충분히 본인이 당대표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.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하고요. 그리고 다음에 그 2007년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2008년 총선 때 그때 이제 보면 이제 MB계에서 박근혜계 쪽 사람들 다 이제 이 정치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켜 버리거든요. 그렇죠. 그때 유명했던 말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2012년도나 2016년도 본인이 이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됐을 때는 또 진박 간별사라고 해가지고 예. 또 박근혜 사람이냐 이명박 사람이냐 해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 그만큼 치열했던 만큼 그 이후의 삶의 궤적들이 한 12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결국 두 분 다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또 예. 사면복권되고 난 이후에 아마 처음 뵙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뭐 나름대로 느낌이 조금 달랐을 것 같고요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특별 사면되고 난 이후에 회고록 하나 썼었거든요. 뭐 어둠을 지나 뭐 어쩌고 그런 책 제목이었는데 거기 보면 전인권 씨의 노랫말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다. 예. 이제 과거 인연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훌훌 털고 이제 지나가겠다 하는 그런 뭐 이 회고록의 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.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어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과거의 앙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제 훌훌 털어놓고 그냥 편하게 아마 저렇게 만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. 보입니다. 저 행사가 한 언론사의 행사인데 두 전직 대통령, 보수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.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는 건강상 이유로 안 왔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그때 안 온 게 이유가 조금 대략 짐작이 됩니다. 그러면. 뭐 그 이후에 건강이 좀 회복이 되셨을 좋았을 수 있는 수도 것이고요. 있죠. 아마 예. 근데 그 두 분이 안 온 거에 대해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분은 없을 겁니다. 아마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. 임명식, 국민 임명식이라는 그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했던 행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오늘 만나기 전에 12년 전에 만났던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,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안 갈 수 없는 자리. 가지 않을 수 없는 자리,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만난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민 임명식에서는 한 분이라도 가면 뭐 편하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. 두 분 다 그냥 불편하기 때문에 안 간 걸로 보여지고요. 예. 근데 전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 보니까 참 사실 2007년의 경선은 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예.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킨 정말 치열한 당내 경선이 어떤 예. 후유증을 남기느냐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거친 이후에 저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갈등, 치열하게 갈등은 서로 마치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싸웠던 게 예. 그 의미가 크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고 예. 나면 결국 악수하는 사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제가 저 당시에 출입을 해가지고 참 치열한 경선이었습니다. 당시 영상 보고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?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. 알고도 왜 덮고 있습니까? 떳떳하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내 땅이 아니라고
여기서만 갖다 주면 됩니다. 뭐 여러분,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? BBK가 어떠가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 그 당시에 뭐 최순실 씨, 최서원 씨 의혹, BBK 의혹을 상대당이 아니고 자당 내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요. 건강을 챙기는데 저번 대선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대외 행보하면서 좀 보여줬거든요.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?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대구에 지금 대구 옆에 있는 거기 달성. 달성 쪽에 이제 사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옆에 뒤에 동석하고 있는 그거 이 수행하고 있는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치적 명예 회복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조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. 특히 유영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케팅을 통해서 좀 대구시장을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경제인이고 경영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맡지고 난 이후에 크게 아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정치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뭐 대한민국의 무언가를 위해서는 뭐 조금 정치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은 뭐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뭐 유영하 의원이 또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다거나 또 다음 총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성춘 분장께 이거 여쭤볼게요. 그 뒷자리에 최민희 의원이 있었나 봐요. 그러면서 SNS에 그런 얘기 있었대요.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. 이것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보는 보수 진영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시각일까요?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거가 됐습니다만 그 두 분의 갈등이 어마어마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사실상 나중에 이 구속이 그 전직 대통령으로 구속이 될 때 그 사건의 다 시작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이었습니다. 거기서 나왔던 BBK 의혹, 거기서 나왔던 최태민 목사, 최순실 씨의 이야기, 그것들이 나중에 10몇 년 지난 다음에 결국 각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냥 원수나 다름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행사장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저기서 뭐 싫은 티를 낼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지나고 나면 저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했던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 두 분의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희 당도 뭐 당내에 가끔 뭐 갈등도 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들이 10몇 년 지나면 저렇게 다 악수할 수밖에 없고 다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목숨 걸고 싸우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알겠습니다.